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그동안 나온다 하다가 오늘 아침 10시 반에 8월 3일 어떻게 8월 4일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을 곧자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보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권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았죠. 거짓말을 했죠. 그거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는 그 많은 공급수를 이제 더 공급을 하겠다는데 주요 골자는 생애 최초나 무주택, 그러니까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줄일 테니 지금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불안감 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금을 엄청난 다주택자나 법인들에서 세금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시행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상당한 물건들이 나올 거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다운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다운 정도 어느 정도 될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요즘 올리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조금 왜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도 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니까요. 중요한 얘기들만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배경을 보시게 되면 갭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울면서 이제 강남권에 더 많은 비율을 투자를 했어요. 30대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그 중에 비율이 강남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주 그리고 법인들이 너무 투기성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적으로 이렇게 30대들도 불안하니까 20, 30대도 아파트 매수가 급증을 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거는 이분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투기로 사신 게 아니라 실수요자로 샀다고 하면은 이 지금 7월 10일 대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고객도 오늘 다른 거 하나 계약을 하셨는데 되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설명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이 법하고는요. 그걸 잘 모르세요. 다만 주택을 하나 이제 규제지역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 더 규제지역에 사게 되면은 시동세가 이제 8%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보유세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부부 따로 갖고 있으면 6억 6억 빼주어지기 때문에 세금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 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급하는 수를 보시게 되면 2013년 16년도 누구 정부였죠? 네,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2011년에 바뀌었지만 조금 떨어졌다가 2018년, 19년, 20년 매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동안 나왔던 언론과 그쪽 분들은 서울의 주택수를 공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떨어졌다. 거짓말이죠. 통계자료에 나온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도 더 많은 주택수를 공급하겠다. 제가 작년에 5월달 정책, 12월달 정책, 6월달, 7월달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도자료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 공급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있는데도 거짓 뉴스를 내보내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행되는 건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시행됐죠. 날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투기수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투기수요가 줄어들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이 정부마다 있습니다. 이쪽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나 옛날에 노무현 이쪽 때는 이거를 배제를 시키죠. 근데 그쪽 바뀌게 되면 이걸 다시 없애버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제 폐지를 시켜버린 거죠. 이제 이런 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이게 폐지됨으로써 가격 상승에 동반됐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3법에 빠졌잖아요. 요즘 나오는 스트레이트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추진하는 배경이 이렇게 돼서 신규 주택을 실수요자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서울 주택을 이렇게 추가 공급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 주택 공급 방안은 보시게 되면 26.2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거를 공급하고 공공분양도 원래 매출 9,000호 있는데 6만호,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는 사전 청약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당첨이면 일단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추후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가 공급되는 내용입니다. 왜 주택수를 공급하는지 그 추진 배경은 당연히 이렇게 투기적으로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도 다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르게 아파트 공급 가격이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고자 더 많은 주택수를 공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거죠. 언론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뭐 공급 안 한다는 하지만은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반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걸 공급하겠냐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점검하여 이렇게 공급하겠다. 서울권도 공급하고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데 오늘 그거 발표하고 나서 나왔던 서울시에서 자료는 서울시의 내용은 25층 이거 50층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제 지자체에서 그 오케이가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것도 추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좀 요게 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급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 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계속 그 중에 신규로 들어간 건 요거 용적률 상하되는 거고요. 노공공임대 재정비도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온 겁니다. 공공참여 공밀 재건축 도입도 새로 들어왔어요. 나머지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워낙 내용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것만 제가 다 갈라갈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한 30분 넘어가요. 서울권형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인데 요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밑에 들어가 설명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고밀 재건축 요게 이제 그 서울시에서 제재가 들어온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민간 참여이 아니라 공공 참여형입니다. 민간까지 참여하면 뭐 해주겠다 안 해주겠는데 거기까지 정확한 뉴스를 제가 거기 웬만하면 잘 못 믿어가지고 요즘은요 몇 번을 보고 이게 그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봐도 믿지 못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반대하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혹시 그것도 가짜뉴스는 아니겠죠? 자, 신규 택지 발굴을 합니다. 33,000호인데, 저는 이제 태릉 이제 그린벨트까지, 그린벨트를 하게 되면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릉 CCM 하나입니다. 그리고 용산, 그리고 과천 청사 일대, 요쪽에도 좀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천 거기 그쪽에서도요. 서울지방조달청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심 내 군부지 활용하는 거죠. 아까 말한 태릉 CC인데 여기는 1만호 삼각지 1근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예전에는 이 내용이 나와서 갈매 그쪽이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희소식이 뭐냐 경추선 열차를 추가 투입을 해서 상봉에서 마석 구간을 출퇴근 시간을 10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시격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배차 시간도 별로 몇 개 없거든요. 그거를 단축시켜준다는 내용들이고 도로가 보게 되면은 이 화랑로 확장 및 이게 안 되게 되면요.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개발하게 되면 여기가 안 그래도 지금 막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개선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신내동하고 갈매동은 아파트 가격 선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릉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태릉시시와 갈매역과 화랑대역 인근 지하철 연계한 VRT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VRT는 이제 고속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부지 활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과천청사 일대, 이쪽. 여기는 이 세 군데는 강남구입니다. 여기까지 다 강남 쪽이에요, 강남.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강남의 분양, 이것도 분양에 이거 가격 많이 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거의 대부분 정부 거의 소유잖아요. 청년 신혼부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생애 최초에 가는 겁니다. 최대한 그런 분들한테 가는 거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천성사 유부지 그리고 여기도 좀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지방조달청은 고속도로 터미널 성모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공원 유휴부지는 서초구청 뒤쪽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메가 부지가 있어요. 공공부지. 이제 상암도 있고, SH 마곡도 있고, 천왕도 있어요. 천왕 구로입니다. 그리고, LH 여의도 부지도 있고, 문정동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매각해서, 이걸 해가지고 4,000호를 공급하겠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공급하냐? 청년,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최소 50% 이상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60, 70% 정도는 공급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합 개발입니다. 이것도 뭐 전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 그 전에도 한번 국토부가 계속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인데 지금 안 들어갔던 게 이제 문무 행정타운, 구로 시립도서관, 그리고 뭐 이제 저기 동사무소 같은 거. 예전에 나온 건 저기 동묘 쪽에 동사무소도 있고요.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일껏 공급한다고 합니다. 등이 들어간 게 그 내용입니다. 신규 택지 위치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쪽 이제 노원 위쪽 이제 갈매 쪽이니까 여기가 태릉 CC입니다. 그리고 2번이 이쪽이 아마 저기 용산 쪽입니다. 그 3번이 과천이고요. 4번, 5번, 6번 이쪽이 이제 강남권입니다. 여기가 아마 서울지방도달청, 국립외교, 그리고 LH 서울 그쪽이고요. 7번은 이쪽이 이제 거기 어디야? 상암 쪽입니다. 상암. 7번 이제 상암이나 뭐 상암 DMC, SH 마곡도 있고요. 그리고 9번은 이제 저기 SH 마곡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마곡. 그리고 10번은 저쪽입니다. 문정동. 여기 그 송파 쪽입니다. 그리고 11번은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 구로구 쪽. 천왕. 12번이 이쪽 같아요. 12번이 이쪽이구나. 여기 여의도. 그러니까 그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그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청년들한테 공공으로 많이 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점수가 된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 더 그동안 납입이 이게 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기다려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 분양 아니면 공공 임대로 갈 겁니다. 3기 신도시 이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잖아요. 이제 고밀화를 해서 더 많은 이제 24,000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황에서 이제 2만호가 증가됐어요. 서울 의료원과 용산 정비청 구용도 원래 용산 정비청이 8,000호인데 1만호로 가고 서울 의료원도 1,000호에서 3,000호로 갑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한으로 해가지고 기존 사업도 고밀화 하겠다는데 이게 만약 서울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50층 있잖아요. 이상 있잖아요. 이게 거기서 오케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 부지지만 그래도 서울 지자체잖아요. 이게 50층까지 이렇게 될지는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재개발에 대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투자 추천한 쪽이 이제 마포 쪽도 있어요. 아현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공덕. 그 다음에 뭐 거기 그쪽이 이제 개발 해제된 적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소규모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정비사업으로요. 5만원을 이제 공급하겠다는데 그게 상당한 양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개발이 해제된 지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이게 공공이 참여해서 더 빠른 시일에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게 밑에 보시면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한 공공 방식이 이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 조합과 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그나마 좀 크기 때문에 덜한데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건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층이 승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밀도 재건축으로. 다만 서울권에서는 서울시가 약간의 제재가 들어간 상황이라 이게 잘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은 이렇게 공공관리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시공사도 같이 하면서 이게 공공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게 이익이 때문에 비리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급성도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세대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제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인데 이제 용적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도시정비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서 지자체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는 거.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 아까 말씀대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최초로 하는 분한테 더 공부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마 내용들이 잘 그 지자체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용적률 조금 상한시켜주면은 당초 500호에서 600호 돼서 기부 체납 50호인데 이렇게 500% 올리게 되면은 일반 분양과 조합은 750호에서 200호가 늘어났죠. 근데 기부 체납이 200호도 늘어나는 겁니다. 같이 200호가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쌤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 서울에서 중요한 건 공급이라고 계속 그 언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 하겠다는 거니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좀 반문되는 내용인지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부 체납받은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 50% 이상과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들과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죠. 공급 방식은 지자체가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투기 방지를 위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공공 참여하게 되면 투명한 사업관리와 사업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더 빨리 되는 거죠. 주민 의견을 적극 방향하니까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걸 많이 해제됐던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정비 해제된 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2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보시면 서울 시내가 이제 그 노원과 도봉, 강북도 많고요. 마포도 있고요. 그 외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해제된 구역을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사업성이 더 빠르잖아요. 투명화되고. 그리고 해제된 구역이 다시 그 정비구역 지정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LH나 SH가 들어온다고 치면 공공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사업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요. 그거 엄청 좋죠. 하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립니까? 저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동안 도시 공급을 5,000원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된 게 노후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공공임대 재정비 하는데 3,000원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원래 보통 공공임대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다시 재정비를 해서 연세 드신 분들,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부분을 다 골고루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실도 유휴 공간을 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의 도심권에는 그 공실이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 같은 걸 매입을 해서 1인 세대한테 주는 거죠. 그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공공이 하는 건데 민간이 참여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세제택을 주겠죠. 대신 10년간 임대사업자를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그전에 한번 나온 내용들이고, 지분적립법 분양주택 도입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뭐냐, 본인이 이제 돈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분양이나 받고 싶은데, 나라는 공공분양 받고 싶은데 돈이 없지만 주택 지분을 나라에서 돈이 들어와요. 장기간 이거를 할부로 분할을 갚던가, 만약 못 갚으면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팔아서 그 지분만큼 나라에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노후 공공이익을 다양하게 살 수 있게 통합 공공임대가 공공분양을 하고,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영등포 쪽박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처에서 이제 매입 임대 공가를 해서 순환형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그러니까 만약 3종 일반 주거지 3종이라면은 준주거지구로 바꿔준다는 거죠. 용도지역 상향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공급할 수 있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실 줄이기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원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단 주차장 추가 시설 면제해야 돼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원하겠답니다. 대신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이건 당연하죠. 그 전까지는 1인 세대니까 이것까지 이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 의무 기간도 있고요. 임대 의무가 이제 거의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10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나온 거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그 좀 더 완화시켜줬다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해당상 인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공 물량 여기 물량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물량입니다. 물량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전청이 원래 9,000원이었는데 6만원까지, 2021년은 3만원, 2022년 3만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이제 그 3분기 이제 가을부터 하게 되면 이거 한번 일단 당첨이 되면 일단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 7월달부터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공공입니다. 공공택지 중 공공분양입니다. 먼저 민간 아니고요. 근데 대신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본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완화시켜 준 거죠.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부채나 비율을 상한구간 신설을 해야 되고요. 도시정비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 있는 그 이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 대책을 추가 계속 점검 발표를 한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발표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불안에 대해서 계속 엄중 대응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답니다. 오늘 나왔던 8월 4일 대책에도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더 많은 호실을 공급하겠다.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 공공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한테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테니 기다려 달라는 거죠. 이 부분에는 좀 박수 쳐드리고요. 다만 지자체들과 잘 합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계속 나와가지고 더 많은 세대들을 우리 그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